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할머니 냄새가 나요? 라든지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위생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냄새에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이를 없앨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시고 다시 자신감 있는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셨나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라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우리 몸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변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땀과 침 분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땀을 통해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게 되죠. 더불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 즉 피지 속 지방산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논내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논내날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마치 기름진 음식을 오래 두면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순자님은 올해 72세입니다. 평소 깔끔하기로 유명했던 그분은 어느 날 손녀로부터 할머니 냄새가 이상해요 라는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꼼꼼히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도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분은 처음에 더 자주 씻고 향수를 뿌려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향수 냄새와 채취가 섞여 더 불쾌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 냄새의 원인에 대해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대처 방법도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분은 이후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씻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니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녀와 함께 쇼핑도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씻는다는 생각보다 원인을 관리한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땀이 잘 나는 부위와 건조해진 입안을 살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부과나 치과 검진을 받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커피부터 찾으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 60대 이후부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라 몸이 가장 건조할 때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를 마시면 오히려 수분 배출이 더 촉진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이영호님은 68세로 은퇴 후 매일 아침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쌓인 습관이었죠. 그런데 아내로부터 요즘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후각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까지 비슷한 말을 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분은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침 커피 외에는 식사 때나 가끔 물을 마실 정도였어요.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수분 섭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하루 권장 수분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의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사의 말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밍밍한 물맛이 적응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실천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덜 텁텁하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어요. 한 달 후에는 가족들이 몸에서 상쾌한 향이 난다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도 여전히 드시지만 양을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즐기게 되었죠. 지금은 수분 섭취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걸 실감하고 계십니다. 아침 미온수 한 잔은 잠들어 있던 장기들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냄새 원인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거죠.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목을 다칠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서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그리고 카페인 음료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를 선택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냄새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핵심 부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그리고 땀이 잘 차는 부위입니다. 사타구니 같은 살이 접히는 곳은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겨드랑이처럼 털이 많은 부위는 냄새 성분이 달라붙기 쉽고, 발가락 사이나 목 뒤처럼 땀이 자주 차는 곳은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죠. 일반적인 샤워로는 이런 부위의 세균과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이 각질의 냄새 성분이 달라붙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박정호님은 75세로 매일 빠짐없이 샤워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깔끔한 성격이라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가 여전히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샤워 시간을 늘리고 비누칠도 더 많이 해봤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문지르다 보니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려움증까지 생겼어요. 이때 건강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전문가가 세정 방법을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분에게 평소 어떻게 씻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전체적으로는 꼼꼼히 씻지만 정작 중요한 부위들은 대충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는 민감한 부위라 생각해서 살짝만 문지르고, 발가락 사이나 귀 뒤 같은 곳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세정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5분 정도 몸을 충분히 불려 모공을 열어줬어요. 그 다음 부드러운 타월에 중성 비누를 묻혀 살이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겨드랑이는 팔을 들고 원을 그리듯이, 사타구니는 앉은 자세에서 꼼꼼히 씻었죠. 발가락 사이는 손가락을 이용해 하나씩 벌려가며 씻고, 목 뒤와 귀 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조여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 스스로도 몸이 한결 상쾌하다고 느꼈어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더 젊어 보인다는 말까지 해주더라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이 방법으로 씻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욕조에 몸을 담그는 탕 목욕도 즐기고 계십니다. 탕 목욕은 모공을 완전히 열어 깊숙한 노폐물까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올바른 세정법의 핵심은 살, 털, 땀이 모이는 부위를 집중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들을 꼼꼼히 씻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금세 안도로 바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써서 씻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냄새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거예요. 샤워할 때는 따뜻한 물로 몸을 충분히 불린 다음 핵심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욕조에서 여유롭게 탕 목욕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채취가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는 냄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몸이 산화되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육류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이 모공을 통해 배출되면서 채취의 원인이 되죠.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은 후 몇 시간 동안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냄새 성분의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나 잡곡류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전에 사는 최말자님은 70세로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기시는 편이었죠. 자식들이 모두 성장한 후에도 혼자서 고기 요리를 해 드시곤 했습니다. 채소는 김치 정도만 드셨고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웃들이 그분 옆을 지날 때 코를 찡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친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채취가 심하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우선 목욕탕에 더 자주 가보고 비싼 향수도 사용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취와 향수 냄새가 섞여 더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지적까지 받았죠. 이때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강사가 식습관과 채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식단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고기 위주의 식단에 채소는 거의 없고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강사의 조언에 따라 서서히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씩 추가했어요.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간단한 나물부터 시작했죠. 두 번째 주부터는 고기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두부나 생선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간식으로 사과나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해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웃들이 요즘은 훨씬 상쾌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물어보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때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의 냄새와 건강을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지금은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현미밥과 잡곡밥을 번갈아 드시고 계십니다. 간식도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즐기시죠. 몸무게도 줄었고 피부도 좋아졌다며 주변 분들께 식단 개선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식습관 개선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드시고 주 23회는 과일이나 현미, 메밀 같은 항산화 식품을 챙겨 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몸 안부터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채취도 개선될 겁니다. 음식은 매일 드시는 것이니만큼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냄새가 남는다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입안과 옷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 입냄새가 심해지고 냄새가 밴 옷을 계속 입으면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주원인입니다. 의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옷들은 채취가 쉽게 뵐 수 있어요. 한번 냄새가 밴 옷은 일반 세탁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입을 때마다 냄새가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장도연님은 74세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끔 같은 속옷을 이틀 이상 입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빨래가 귀찮기도 하고 크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경미한 요실금 증상이 있어서 속옷에 냄새가 뵐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가족이 명절에 방문했을 때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구강관리와 의류 교체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서야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죠. 양치질은 아침에 한 번만 하고 틀니 관리도 소홀했으며 속옷은 며칠씩 같은 것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도움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강관리부터 개선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고 틀니는 매일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혀 클리너도 구입해서 혀 표면의 세균막을 제거했죠. 입이 마를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물을 자주 마셔서 침 분비를 늘렸어요. 특히 식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구고 가능하면 간단히 양치질도 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의류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매일 교체하고 요실금용 패드를 사용해서 속옷의 냄새가 배는 것을 방지했어요. 냄새가 심하게 밴 옷들은 베이킹소다를 넣고 삶아서 세탁했습니다. 세탁할 때는 일반 세제뿐만 아니라 항균 세제도 함께 사용했어요. 특히 속옷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세균을 완전히 제거했죠. 말릴 때도 햇볕에 충분히 건조시켜서 남은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 가족이 다시 방문했을 때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졌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분은 이때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출할 때도 당당해졌다고 하세요. 지금 그분은 구강관리와 의류관리를 매일의 중요한 루틴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특히 손자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냄새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구강관리의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하루 2번 양치질하고 혀클리너와 치실을 사용해서 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틀니 사용자라면 매일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관리하고 무설탕 껌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로 침 분비를 늘려주세요. 의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속옷과 양말은 반드시 매일 교체하고 냄새가 심하게 밴 옷은 베이킹소다나 항균 세제를 이용해 삶아 세탁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완전히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작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을 겁니다. 원인을 알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작은 습관 하나로도 일상은 훨씬 쾌적해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수분 섭취부터 올바른 세정법, 식습관 개선, 그리고 구강과 의류 관리까지 각각은 작은 변화지만 모두 합쳐지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살과 털과 땀이 모이는 부위 꼼꼼히 씻기, 채소와 과일 늘리기, 그리고 매일 속옷 갈아입기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공감과 이해를 통해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과 자신감이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건강하고 향기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